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기지 못한 채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4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오늘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윤 대표님이 뽑으신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장 환경이 반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지속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기술적 반등락 반복 전망을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발목을 잡힌 걸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대외 변수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급락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 달러 인덱스라는 지금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어떤 그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다소간 좀 진정 분위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내 변수 하나 이제 큰 것이 좀 터졌죠. 사실상 시장 내에서만 절반, 반반 정도로 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점쳐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이주열 총재의 어떤 그동안의 스탠스를 180도 바꿔버리는 그런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시장 다소간의 좀 서프라이즈성 어떤 그 시장의 충격이 좀 다가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 한국은행에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되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부분 뭐니 해도 계속되는 어떤 그 글로벌 증시 환경 내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원화의 방향성을 그렇게 크게 우리 지금 시장의 금융시장의 환경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외국인들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빌미로 해서 매도세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가져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떤 그 최경환 총리의 어떤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의 방향성 부분, 내설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런 의지들, 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 실물 경제는 분명히 긍정적일 가능성을 분명히 농후하겠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가능성, 오히려 부채질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좀 우려감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전에는 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좀 예상을 했었지만요.
결과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시장의 영향은 별로 크게 없을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확실하게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우리 금융시장 말고요. 우리 실물시장에 있어서는 수출 관련주들에게는 매우 큰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화의 가치 하락을 이끌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화 하락과 더불어서 수출 경쟁력의 제고가 될 것이고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그 내수 기반에서 다시금 수출로 선회하는 시장의 어떤 큰 펀더멘탈 내진 지각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동안 원화의 강세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 맥을 못 쳤었던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촉발제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상 실적이 연결될 때까지는 다소간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 어림잡아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과연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해서 얼마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은 좌우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융시장의 어떤 무게중심이 더 쏠릴 것이냐, 아니면 실물시장의 무게중심이 더 쏠릴 것이냐, 이 부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락 반복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좀 전해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우리 시장 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수출 증대 효과를 통한 우리 시장의 어떤 경기 진작 부분은 아무래도 다소간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세, 원화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어떤 그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이 부분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부분 빠져있는, PBR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장 PBR, 한 1배 정도 수준이면 거의 바닥이다라는 얘기에 시장에 많은 컨센서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의 바닥까지 왔다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지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부터 나타나는 다소간의, 길게 보면 한두 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짧게 보면 2, 3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당분간 기술적인 반등락장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돼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 봐서 실질적으로 이번 그 환율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가시적인 부분들 나타날 때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시장 내 특정 어떤 M&A 관련이랄지, 그리고 시장 내 큰 어떤 그 지각의 변화, 특히나 게임주들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 유통 관련된 그 전자유통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지각 변동들, 크로스 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것도 또 하나의 관심거리일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있었던 금통위 결과도 있었고요. 이제 시장의 핵심은 환율과 정책 방향성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맞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때까지는 사실상 국내 내수주 중심의 어떤 시장의 그 주도주가 결정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조금은 좀 퇴색되어가는 과정이 진행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수출 중심의, 그리고 수출 관련주들의 새로운 주도주 탐색이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가장 큰 변화인 일단 금리 인하를 통한 원화의 어떤 그 방향성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절상 분위기와 원화 절하 분위기는 분명히 시장 내 큰 어떤 그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어떤 그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수주와 수출주 분명히 엇갈린 방향성이 다시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고 앞으로 큰 그림 그려나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65원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원 환율이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위안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06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1069원 1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1065원대와 1068원대 사이로 오가는 가운데 점심시간 이후부터 하락세가 좀 더 진행되면서 1062원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을 1069원대까지 상승시킨 것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한 것이었는데요. 개장 이후 1시간 동안 환율은 1068원 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금통위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일시적으로 1069원대까지 상승했고요. 이후 25bp 금리 인하가 선 반영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등장했고요. 이후 해외 통화들의 약세와 함께 환율이 반등하는 등 오늘 환율은 1060원대 저녁에 걸쳐서 거래가 진행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개장가 아래로까지 하락하는 것은 아시아장에서 글로벌 달러가 기술적인 약세 조정을 보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이슈가 계속해서 서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은 달러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부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이 달러화 자체의 강세 요인보다는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는 글로벌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 조정에 따른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등장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재료가 아직은 혼재하고 있는 만큼 달러화의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등장할 경우 이는 달러 엔에게는 하락 조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달러 원이 추종하는 대외 변수가 달러 엔에서 해외의 달러 위험 통화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달러 원은 어제의 저점 수준인 1061원 40전에서의 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처럼 장 마감을 앞두고 반등 세력이 등장할지 여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 원이 1060원대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경우 이는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욱입니다. 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어제 추천해 주셨던 남부스타, 사조시푸드, 이라이콤, 상신브레이크 등 종목들 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부스타 가겠습니다. 어제 아쉽게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던 공략 구간 5,800원, 900원대 공략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들어가기 그렇고 연봉 그려준다며 내일장이나 6천 밑에서 한번 그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던 사조시푸드 이 종목은 들어가기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도 이제는 대표적인 자산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외인하고 기간이 번갈아가면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로도 굉장히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라이콤이었죠. 아침장 강세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대표적인
어떤 아이폰의 수혜주로서 곧 있으면 출시가 되죠. 출시가 된 다음에 한 번쯤 이슈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누리고 한 번쯤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로 보여드렸던 상시형 브레이크, 장초반 시대 반전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4%가량 반전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대밀린 상황입니다. 장기 평선이 241선에 부딪혀서 지금 밀린 형국인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이렇게 주목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금요일 단기 공약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양입니다. 발포제 전문 화학업체로서 이 발포제는 합성수지라든가 합성 고무등 고분자 재료에 첨가되는 정밀 화학 공약품입니다.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역시 또 상반기에 전년 동기에 해서 21.4%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이런 차량 경량화 등에서 쓰이는 그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금일 거래량 굉장히 오랜만에 터지면서 좋고요. 지금 박스권을 뚫어준 상태인데 약간 좀 부담은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 살짝 눌렸을 때 1540, 50원대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2014년도에 최고의 스타주에서 지금은 실적 악화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을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LT 중계기인 통신장비 업체이고요. 그리고 주요 부품 공급이 지금 안 되면서 미국향 버라이즌이라든가 대규모 매출이 굉장히 지금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냥 해결 부품만 공급이 되면 해결 가능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이 평선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는 11,400원, 450원대라며 저가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좀 대형주입니다. LG 생활건강. 모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제조업체고요. 치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까지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그 화장품사의 성장성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자녹스라든가 어떤 화려한 수, 베이스샵, 고가에서 이제 중저가를 완벽하게 구축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좀 아모레 퍼시픽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절반가량 싼 지금 상태입니다. 장기 박스권 8P 지금 구간이고요. 금일 거래량도 좋고, 기술적 체결 강도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7%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중장기 추천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기업 내용을 보자면 3D, 랜드 프레스 관련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고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린 첫 번째로 급격한 실적 우상향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1분기 만에 전년도 전체 실적이 지금 초과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지금 3D 공법 관련해서 장비가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납품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가 후반 투자들이 추격을 뿌리치는 데는 기존의 2D 공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공법 계속 지금 비중을 늘려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지금 대규모 형태적인 이제 투자를 발표를 했죠. 사상 최대 투자 발표입니다. 장비주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거의 조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신규 라인은 기존 공법이 아닌 3D 공법이 지금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당연히 테스에는 명확 관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년 6개월간 수국적인 부분인데 기관과 외인들이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 매수가 이어졌었고요. 특히 주가가 1만 원 돌파하면서부터 외인들의 매집이 10%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평단가로도 12,000원 이상이고요. 지금 최근 외인들 비중 축소하는 대신 또 수급 공백을 주력했던 1만 원 돌파의 주력이었던 기관 쪽에서도 다시 그런 외인을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그대로 좀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양쪽에 수급 주체가 있다는 점은 주가에 전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구체적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괜찮습니다. 13,500원과 선호해서 매수에 가담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넉넉히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넉넉하게 17,000원까지 충분히 지금 상승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공략주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에서는요, 단기 공략주로 금양과 KMW, LG생활건강, 그리고 중장기 공략주로는 테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는 듯 싶었는데요. 코스피가 결국 5장 들어서 좀 낙폭이 심해지고 있죠. 0.4% 가까운 하락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1920포인트 후반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 후반대 상승 주면서요, 545포인트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큰 상승은 안 나옵니다. 상승을 주는 듯 했다가 밀리더니만 다시 5장 들어서 코스닥은 좀 올라가는 모습, 코스피는 하락 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효과 과연 언제쯤 받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금리 효과, 금리 인하했어요. 2달 만에 또 했어요. 2번 했습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에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금리가요. 자, 그런데 이전에 2달 전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증권사에서 상당히 많은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0.5%를 해버리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갈 수 있다고요? 22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증권사 보고서들 그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수가요? 1920포인트. 왜 그렇죠? 글로벌 경기 지표들의 영향,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영향. 전반적인 그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지금 국내 지수들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미국에서의 뉴욕 증시에서의 은행주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좋았단 말이죠. 네. JP모건 체이스 같은 흑자전환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티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이었고, 웰스파고도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이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조금은 생겼는데, 과연 이번 주 한 주간 실적과 더불어서 IT 관련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특히 미국에서. 그 포인트가 핵심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만 좋게 나와준다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더 이상 하락 쪽에 대해서 조금은 제동을 걸면서 횡보를 하거나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해봅니다. 자,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까지 돼 있는 상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돼 있는 상태, 1900포인트 초반대. 외인들의 매도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멈출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자, 대신에 현재 10월은요, 코스피부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이 일단 실적 발표는 11월이니까 약간은 먼저 코스닥 우위가 10월 말까지는 약간 점쳐질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어떻게 다시 코스피 쪽으로의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12월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가 볼 때 12월은 그렇게 썩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고 11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수익을 좀 내셔야 된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짜맞춰 보자면, 시장이 하락 쪽으로 분위기를 앞으로는 크게 탈 가능성은 없다. 내리더라도 야금야금 내릴 수가 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노리셔야 됩니다. 꼭 놓치지 마시라고 좀 말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 시간에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수급 100점주 중에서는요, 굉장히 사야 될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대한항공, GS건설, 바이넥스, 원익, IPS, 현대산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요, 오늘 현재 시간부로 외인 기관 양매수 같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4.5%까지 급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유가가 빠지면 항공주들은 뭐예요?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어제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4% 급락했습니다. 새벽에 끝난 거죠. 4% 급락했습니다. 유가가요. WTI, 브렌트 급락했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나 정유주들의 흐름을 잠깐 보자면, 상승을 조금 주는 듯 싶었는데 급락과 다르게 좀 빠지진 않아요.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하긴 했어요, 어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유주들이 재고를 쌓아놓죠, 그렇죠? 어제 사서 오늘 기름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고를 계속 사와요. 사왔는데 빠지고, 사왔는데 빠지고, 사왔는데 빠졌어요. 그렇죠? 이때 사온 거를 최소한 아무래도 이때쯤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유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유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겠죠? 1,000원에 사온 거를 900원에 팔고, 다시 또 900원에 또 샀는데 800원에 팔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정제마진 개선 효과. 오히려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한항공이라는 거죠. 상승으로의 분위기 탈 수 있겠다. 항공화물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지금 매력적인 종목이 된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매력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상승폭을 그리다가 잠깐 좀 쉬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권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자, 오늘 장 수급 상태 보자면요, 외인들이요, 13만 주가량의 매수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2만 3천 주가량. 좋은 매수 흐름이에요. 자, 근데 최근 들어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전 꼬일 대로 꼬였죠. 이 의미가 뭡니까? 최근에 이렇게 팔아치우다가 오늘장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락 쪽의 움직임은 이제 앞으로는 제한적이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더 이상의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횡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거나 상승을 주거나 급등은 절대 안 나올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시장에서 좀 들어왔다.
나쁘진 않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바닥을 좀 확인한 계기. 지난 6월에 바닥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해요. 예. 가능성은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당장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일단은 수급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8% 급등 중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밀리는 거 다 올라가주면서 9% 급등 마감했습니다. 빵 터진 종목이에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자,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바닥 포인트는 항상 뭐 이 정도 포인트가 바닥이 됐던 종목이네요. 아니면 여기였고요. 또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상승을 줄까요? 지금부터 또다시? 자,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구간대에 대해서는요. 이거 어떤 구간이죠? 약간 좀 슈팅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등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장 수급은 정말 좋아요. 기관들이 쓸어 담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보입니다. 많은 물량을 사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입니다. 최근의 수급 상태도요. 기관들이 어제, 그제, 이번 주 내내 많은 물량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장도요. 상승 나올까요? 나오겠죠. 내일도 급등할까요? 가능성이 있네요. 대신에 내일 급등한 이후부터 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 내일 쉬게 된다면은 약간의 비중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고, 절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따라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면 뭐 상관이 없었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9,5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서 샀다면야, 이제 보유하면 되는 종목이지만, 현 구간대, 9,600원대에서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 아마 10,000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욕심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상승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 의견에 대해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희가 IPS가 또 걸렸어요. 시장에서 정말 사야 될 종목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점에서 많은 수급이 좀 그래도 들어와 줍니다. 자, 원희가 IPS 왜죠? 실적 때문이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엄청나게 좋단 말이죠. 작년치를 엄청나게 뛰어갑니다. 뛰어넘어요. 엄청나게. 연말까지 실적하면요. 작년치의 거의 2배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전고점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이 구간대 이 흐름 여기 뚫고 못 가야 되나요? 여기 올라가야죠. 이 라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의 수급 보자면 기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하루 이때죠. 10월 7일 빼놓고 보자면 요때 한 빼놓고 빼버리면요.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어떻게 기관들이 매수해줍니다. 꽉 찬 빨간색이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외인의 매도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맙시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 외인들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나와서 하한가에 딱 걸리면서 끝났는데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상승 흐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 기관은 그럼 이때 산 거 어떻게 해? 이때 산 거요. 예, 다 손해보고 있잖아요. 올려야죠. 손해 안 보려면 얼마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못 먹어도 14,000원까지는 가줘야 조금 나겠네요. 수익이. 상승을 더 탈 수 있는 종목. 매수하기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현대자동입니다. 자, 현대사는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올라갑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 여기죠. 현재 가격 구간에서 선을 하나 그어보자면 여기가 언제죠? 요때 같은 가격이죠. 8월 중순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8월 중순이죠. 자, 이 위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구간이다. 자, 8월 중순.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쭉쭉 내려보자면 엇갈린 모습 속에서 수급이 들어오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많은 수급이 들어옵니까? 여기 보시면 9월 중순부터 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급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특히나. 최근에 더 많이 사고 있어요. 그렇죠? 자, 8월 중순, 9월 중순. 자, 이때 기관들은 어떻게 잔뜩 물량을 지금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거의 같은 가격이었지만 이때는 차익 실현 물량을 이때 좀 보이긴 했어요. 확실하게 상승을 주지 못했지만 이때는 외인들의 힘, 기관들의 힘이 좀 있었고요. 확실한 포인트는 최근 들어 매수한 것 중에서 이때는 기관들이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어떻게 손해를 보고 있다.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지 이거 정신 차릴까요? 44,000원까지 가야지 그나마 손해 안 보는 구간이 올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몇 프로 오르면 돼요? 10% 올라야 됩니다.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죠? 매수할 수 있겠죠? 네. 크게 보자면요. 한번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지수의 악조건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수급이 버리지 않고 오늘장도 들어온다. 최근의 수급에서 계속적인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다. 이런 종목은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간 거거든요. 순식간에. 잊고 계시다가 나중에 현대산업을 차트를 보면은 아 이게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대한항공, 현대산업, 원희가 EPS 요 세 종목은요. 비록 제가 수급 특징주를 가져 나오긴 했지만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아셨죠? 잘 지켜보시라고 자,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죠. 뭐가 와 있는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8503님, 한글과 컴퓨터 25,400원에 20%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셨습니다. 25,400원 볼게요. 자, 25,400원에 사셨으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손해를 보고 계세요. 10%까지는 안 나셨어요, 손해가. 좀 있으면 나시는데, 자, 요 정도 구간이에요. 사실 25,400원 구간이면 살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꺾이잖아요. 최근에 꺾였어요. 왜요? 왜 꺾입니까? 기관들의 매도세 강화. 약간 바스켓 매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수가 들어오네요. 쉽사리 너를 내가 떠나보내지 않을게.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닥 확인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이거 여기가 바닥 포인트가 맞게서 인식이 되면서 상승을 준다면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플러스 전환이 된다면요. 이거 이 그림 나올 겁니다. 내일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나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27,000원까지 간다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이거 깨고 내려가면 어디 깨지면 정리해야 될까요? 23,000원 이탈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어떻게? 손절하셔야죠. 잡아드립니다. 23,000원 이탈 시에는 어떻게? 손절 처리. 그렇지 않고선 얼마? 27,000원까지는 뭐 하자? 홀딩하자. 이렇게 대응해 드릴게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 8056님 72,300원에 70% 보겠습니다. 72,300원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에요, 여기. 자,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이때 아니실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기업 분할 이후에. 네. 자, 보통 그래요. 기업 분할된 이후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때 뭐 상한가 가기도 했고, 하루 빠지긴 했지만, 화요일부터는 올라고 하니까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매수하셨잖아요. 그쵸? 네, 투기 하셨네요. 투기. 네, 종목을 사신 게 아니라 투기를 하셨습니다. 땅 투기보다 더 위험한 거 주식 투기. 아니다. 땅 투기가 더 위험하죠. 죄송합니다. 땅 투기는 한 큐에 갈 수가 있죠. 네. 이거 완전 상한가 다음날 거의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날이나. 너무 좀 위험했어요. 사실. 위험했어요. 자, 수급은 기관들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위험했어요. 도박하셨네요. 도박하셨네요. 비중도 70%나? 이건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외인 매수 하나, 기관은 매도다. 현재창 잠깐 열어볼까요? 외인 매수 하나, 기관은 매도. 기관이 아마 더 많은 물량을 던지는 걸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큰 손해 안 보시는 가운데서 마이너스 4% 정도 나셨는데, 4.5% 정도인데, 수주로 떼기해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거나, 아니시면 전량 파시거나,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너무 많아요, 70%는. 아닌 것 같아요. 한순간에 큰 돈을 노리시려고 하시는 거 몇 번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손해보십니다. 부탁드리는데, 비중 줄이시거나, 그냥 빠져나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아비스타 1042님 보겠습니다. 매수할까요? 매수할까요? 볼게요. 자, 매수할까요? 수급은 있을까요? 수급이? 수급은 별로 많이 꼬여있네요. 요거를 매수하기엔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썩 좋지가 않아요, 수급 상황이. 실적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실적 상황도 썩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좋지가 않아. 작년보다는 순이익 적자폭을 줄이는 모습이지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제 살아는 나고 있어요. 아비스타가 진짜 살아나는 시점은 내년인 것 같아요. 내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추세장의 하단으로 종목을 잡아드린다면 이거밖에 제가 드릴 대답은 없습니다. 긴 흐름 속에서의 하단들의 흐름. 언제 매수해요? 7,000원까지 오면 매수하세요. 정 사고 싶으시면. 그 전까지는 별로 저는 땡기진 않는 종목이네요. 자, 실적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온 게 좀 있나요? 좀 볼까요?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 나온 게 있네요. 자, 3분기 예상 실적은 연결이익 매출액 기준 매출액은 274억 원. 별로 아니고요. 영업이익은 흑전 9억 원. 3억 원. 네, 아직도 적자폭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회복은 하고 있어요.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가 맞다면. 근데 2014년 기준이었나요, 방금? 죄송합니다. 4년 기준 EPS 510이라 현재 주가 나누기 EPS PER 15배? 마땅히 좀 매력적이진 않죠? 얼마까지 와야 돼요? 7,000원 아래로 오면은 그때 고민합시다. 급할 거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KCC. 매수가가 33만원이세요? 와우. 자, 보겠습니다. 4158님, KCC 33만원 40%. 파업 용량 물어보셨습니다. 자, 33만원이면, 여기시고요.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깨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120일선은 웬만하면 이탈 안 했어요. 이 종목이 보통은 요 근래에 들어서. 그렇죠? 이거 추세상의 하단도 깨고 내려갈 듯 하니까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수급 부분이 약간은 좀 걱정이신가요? 오늘장 볼까요? 자, 오늘장 기관 매도.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 기관들 매도. 자, 현재창 내려봤을 때 외인 매도. 양매도 나오는 거네요, 그림은. 성장성은 계속 있는데요. 성장성은 있어요. 허나 수급 분위기는 분명한 것은 오늘은 꺾입니다. 오랜만에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인까지 양매도를 그립니다. 수급은 확실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부탁드릴 건 이게 121선 이탈하면 아마 투매가 나올 겁니다. 투매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종목은 아직은 살아있다 있는 모습이라서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아는데 121선을 모든 사람이 이것 깨면 팔아야지 하면서 투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한번 주가가 깨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올라갈 때 그때 어떻게 다시 매수하세요. 그게 최적의 예상이고요. 아니면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여요. 수급 포인트를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1번 정도 가상 시나리오고요. 요 앞에 있는 게 두 번째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가상 시나리오가 요 뒤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가상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 121선께는 63만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이신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아니면은 버텨 보시는가? 저는 가상 시나리오 1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썬데이 토즈네요. 자, 8500번님, 22,050원에 15% 보겠습니다. 썬데이 토즈가 좋아요. 좋은 종목인데요. 22,500원이세요. 22,050원.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22,050원. 여기잖아요, 여기. 진짜로 이거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지금 주봉으로 볼까요? 더 날카롭게? 일봉만 봐도 되겠네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뭐라고요? 조정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너무 조금 쫄리지 않으세요? 안 쫄리세요? 하단만 선을 그어봐도 이 정도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쵸? 어떻게 딱 맞았네? 이게 좀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해봐요. 이게 또 여기서 이렇게 이때 올라간 것처럼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이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때처럼 올라갈 것 같아서? 이때처럼 똑같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하단 추세에 대해서 라인을 잡아봐도요. 여기가 중단 라인이고 하나 더 이제 상단 라인 맞춰보자면 이 정도 포인트가 되는데 이 정도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더 크게 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흐름 자체는 이제 애니팡2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 슈팅 차원의 문제였고 이 다음 또 갭을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은 돼요. 사실 좀 그래요. 올라간다면 정말로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해서 23,500원 이상까지 가져야 돼요. 23,500원 이상까지 가주지 못하면 여기 이상인데요. 네. 좀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요. 얘는 얼마? 21선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됩니다. 얼마죠? 25,500원, 600원 정도 나오면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추세의 상단까지 간다면 얼마일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대충 한 27,000~28,000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보이네요. 하지만 절대적인 일단은 피해야 될 구간은 25,500원, 600원을 깨지면 그때는 일단 피한 다음에 다음 구간 어디? 요 구간 18,000원 구간을 노리시고 다시 대응해야겠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말이 제가 좀 어려웠으면 나중에 다시 녹화 방송을 꼭 봐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삼성물산 74,000원 9515님.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걱정이신 건가요? 제가 삼성 SDS 상장까지 가져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또 뭐라 말씀드렸어요? 71,000원대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라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이잖아요. 쉽사리 깨지는 않을 자리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수급이 외인들이 팔아서 걱정이세요? 자, 기관은 손해보고 있는데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손해보는 와중에도 종목을 안 팔고 있습니다. 다시 잡았는데. 삼성 SDS 상장하면 삼성물산 현금이 엄청 많이 생겨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지수가 많이 흔들림에도 이 종목 그래도 잘 버틴 축에 속합니다. 그렇죠? 안 깨졌다고요. 추세 깨졌습니까 이거? 박스권 이탈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장이나 갑자기 얘가 어떻게 해요?
상승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3,100원 빠졌습니다. 3.5% 좀 넘게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5% 요 시장에서 현재 뭐 마이너스 4% 5%대 나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만 보시면 돼요. 조금만 힘내시고 참아볼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크레드예요. 자, 크레드 똑같아요. 71,000원 20% 보겠습니다. 크레드 주신 분이 2695님 죄송합니다. 71,000원 여기죠. 자, 크레드는 뭐예요? SDS 상장까지만 좀 버티자고요. SDS 상장할 때까지는 버티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올라간다고요. 화이팅 합시다. 언제? 11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말 거의 이제 이때쯤부터 해서 또 다음 주나부터 해서 삼성 SDS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은 이 친구들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자, 크레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가 이 종목이 없어요. 누구든지 사고 싶은 자리 아닌가, 솔직히? 이게 만약에 내일도 올라간다 칩시다. 이거 안 사고 싶을까요? 이걸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참으시면 돼요. 한 번 가면 그냥 상한가 바로 갈 종목이잖아요. 참으세요. 마찬가지로 참으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잘 버티셨고 6만원 깨도 버티셨고 지금은 어떻게 추가 매수까지 염두해둬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어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언제까지요? SDS 상장까지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종목 해드릴게요.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빨리 좀 해드렸는데요. 내일 또 마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은 없습니다. 뭐 좋은 종목들 잘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 약간 흔들리는 가운데서 일단 뭐 몇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네, 그 종목들 잘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를 즐겁게 해줄 종목이 될 겁니다. 현 시점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래서 내일 뭐 이나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방송상에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923포인트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5포인트로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